오늘은 베트남 달랏 자유여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거려서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으로 베트남 가정식 백반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이곳은 우선 젊은이들이 운영을 해서인지 친절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마침 식사 후에 비가 왔는데 비를 피하면서 그랩 택시를 기다릴 장소를 알려주려고 매장에서 50m쯤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음식도 경험해보니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상의 메뉴판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튼 영상에서 보이는 메뉴 중 5가지 메뉴로 골라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했다는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마사지 테라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자녀 시간을 보여주는 신호등을 벌써 운영하고 있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에 조급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빠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소 주변에 비건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들러봤습니다. 번역기로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버섯 쌀국수와 라이스 페이퍼에 야채를 말아주는 고기구원 등 정갈하고 좋았습니다. 달랏은 연중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에서 24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훼농업과 목축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리나라의 농협쯤 될 거라고 생각되는 농업은행 간판이 고급지게 보이기에 한껏 넣어봤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간판이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항응아 빌라, 별명이 크레이지 하우스일 정도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입구의 안내판에 건물이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사전 공부 없이 방문을 해서 무작정 전체를 가볍게 돌아보겠다는 생각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 동선을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1990년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설계는 베트남 제2대 국가주석의 딸 당 미엔 능아 건축과 교수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가우디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엘주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곡선으로 건축되었고 여러 개의 건물과 숙소반을 이동하는 길은 보기보다 미로로 연결되어 있어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했고 스머프집 같은 건물, 만화영화 인어공주에 나오는 바닷속을 연상케 하는 공간, 교행이 불가능한 좁고 높은 고가 통로 등 나름 여러가지 재미를 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관람 입장료는 3,000원 수준이었고 숙박은 대략 1박에 10만원 안팎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의외로 보고 느낄 거리가 있는 명소였습니다. 한국의 패키지 관광객이 한 15분 정도 사진 찍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약 3시간 반가량 머물렀는데 더 머물러 있어도 좋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달랏을 여행하실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관람을 마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시원한 맥주와 아보카도 스무디 그리고 짜조 등 식사를 했는데 집사람은 아직도 그 집의 아보카도 스무디를 잊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길에 흔히 보이는 곳이고 요즘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분홍색이 철쭉처럼 고와서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좋아서 시내 쪽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행자들이 랜드마크로 삼는 야시장 끄트머리에 롯데리아가 리모델링을 하고 개장 준비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이 리오픈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맑던 날씨가 갑자기 우중충해지기에 베트남에서 드립커피도 맛볼 겸 가까운 커피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맑은 하늘은 어디 가고 장맛비처럼 1시간이 넘게 무섭게 내렸습니다. 오늘도 일정에 따라 마사지 테라피를 받고 나서 근처의 가정식 백반집을 방문했습니다. 기초적인 영어로도 소통이 어려워 구글 번역기를 통해 메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 즈음 나이 청년이 번역기를 이용하여 보여준 메뉴입니다. 새삼 번역기의 놀라운 효용을 경험하면서 메론 숲 등 5가지를 골라 만족스러운 저녁을 마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우연히 상비약으로 들고 온 소화제 봉지가 뚱뚱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충 쭈글쭈글했었는데 이곳 평균 고도가 1500m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이 그렇지만 무언가를 먹거나 명소를 가보거나 재미있는 일을 즐기거나 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하루에 3번 접하는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가지 신기했던 건 거의 모든 음료에 얼음을 넣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가격은 얼음을 넣은 주스 가격이고 얼음 없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추가됩니다. 원액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은 2번째 숙소로 옮기기 전에 두리안을 경험해 보려고 숙소에서 가까운 빅시마트에 가서 380g에 6,8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젊은이들의 인스타 사진 핫플레이스인 람비엔 광장 한 켠에서 두리안을 맛있게 먹고 첫 숙소를 떠나 2번째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 영상 속의 음식점 등 특정 장소에 대해 문의 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